이채린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포항공대 또는 이제 포스텍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물리학, 그 중에서도 플라즈마 물리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건수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채린 학생입니다. 네, 우리 둘 다 물리학과 관련된 공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채린 학생은 어떤 계기로 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고리타분한 대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다큐멘터리나 책 등을 통해서 빛의 물리학 같은 촉근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 이런 이론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주의 해답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 바로 물리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계기로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봤던 만화 영화가 미래소년 코난이에요. 여러 재밌는 등장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물리학자 그분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스톡홀름에서 굉장히 정말 즐거운 경험을 했잖아요. 이 TWTS에 지원하게 된 이유 또는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약간 모든 이공계 학생이라면 꿈꿔왔을 노벨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또 스톡홀름의 아름다운 설경 그리고 또 노르딕의 어떤 새로운 열린 문화들 그런 것으로부터 또 자극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TWTS 프로그램 참여 같이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노벨상 강연 전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문화 행사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가장 큰 인상적인 기억입니다. 이번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가 아토초 물리학인데 이번 수상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궁금했는지. 일단 강연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개요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아토초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것인지 조금 더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토초라고 하면 시간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8승.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은 숫자인데 아토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특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뀔 때 걸리는 그 시간 스케일하고 관련된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토초 이 물리가 매우 중요해졌고 그렇게 짧은 시간을 연구하려면 그만큼 짧은 빛의 펄스가 필요한데 짧은 빛의 펄스를 만들어낸 분들 이 세 분이 이번에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안느 릴리에,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각각의 업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릴리에 교수님이 아주 강한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원자 안에 그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아고스티니 교수님이 구현을 했고요. 그 당시에 꽤 강한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제 완성이 돼서 그것을 이제 실험에 적용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크라우스 그 교수님은 아토초 펄스 여러 개가 아니고 단일 펄스 하나를 만드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그 기술까지 구현을 해서 그런 업적으로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노벨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노벨상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이기도 해요. 5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 노벨상 수상이 펨토초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만드는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이 됐거든요. 이번 수상에서는 펨토초보다 더 짧은 펄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매우 짧은 물리 현상을 이제는 실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업적을 포함해서 이번 물리학상은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초 연구를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인데요.
빛을 금속과 같은 물질에 쏘아주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 현상, 이런 현상을 저희가 아토초 연구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물리학적인 연구 분야 외에도 다른 영역으로까지 아토초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노벨상 수상 선정을 할 때 학문적인 중요도 외에도 사회생활과 매우 밀접한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토초 물리에 대한 이번 수상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토초 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응용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토초 펄스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몰레큘러 핑거프린팅, 즉 분자 진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외선을 사람 몸에 쏘아주고 거기서 산란돼서 나오는 빛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아토초 펄스를 이용을 해서 자세히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암에 의해서 어떤 특정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분자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연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아토초 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처음에 아고스티니 교수님이 이론적인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험을 설계를 했잖아요. 릴리에 교수님이 예상한 고차 조합파, 즉 특정 주파수보다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여러 배음을 가진 그런 신호가 예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분포가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좀 평평한 그런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신호들이 일정한 색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예상하고는 좀 다르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런 고차주합파 사이에 세기 분포가 아토초를 만들기에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아토초 펄스 생성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노벨 수상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저도 이번 연구를 보면서 융합적 연구의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험 물리학자 3분이 이번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3분 모두 이론 물리학자들의 업적이 있었기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학과 이론, 실험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저희가 모두 인류를 위한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강연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연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아고스티니 교수님의 이론적인 예측과 다른 결과를 처음에 봤을 때 다소 실망을 했겠지만 그 결과로부터 더 좋은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 방향으로 또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한다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하다 보면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저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미래의 물리학을 계속 연구하고 싶은 그런 연구학자로서 그 연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열중 있게 하고 있는 모습 덕분에 그런 우연을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채린 학생이 계속 연구, 학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습관을 견지를 한다면 실험실 공간이 어떤 행운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흥미진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